안녕하세요. 천리중학교 1학년 1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제선택 수업으로 수요일에 만났었는데 오늘도 수업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수업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한 결과물과 과제물들을 봤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던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먼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자립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평균 점수가 82점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최저 친구가 32점, 제일 높은 친구가 92점, 대부분의 친구들이 80점에서 90점 사이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은 친구들이 아니다, 나 이거 못한다 라고 했던 문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찌개나 국을 직접 요리해 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5명의 친구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해서 제일 최저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 양파를 썰어 본 적이 있다. 의외로 양파를 썰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 지금 당장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에 6명의 친구들만 그렇다 얘기했고요. 세탁기를 직접 작동해 본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도 8명의 친구들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대답하지 못한 문항들도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또 집에 필요한 물품 뭐가 있을까 알아봤었는데 주방에 필요한 물품으로는 대부분 이런 것들 많이 적어줬어요. 특이한 대답으로는 에어프라이어기, 그 다음에 주방용 티슈 이런 거는 사소한 것도 쓴 친구들 있었고요. 또 퐁퐁 너무 귀엽죠. 퐁퐁 너무 귀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비닐봉지 필요하죠. 이런 것들 쓴 친구들이 있었고요. 또 주거 생활에서는 친구들이 주로 소파나 침대, 컴퓨터나 휴대폰, 와이파이 이런 거 많이 썼고요. 또 플스, 플레이스테이션, 오락기 필요하다, 전기장판,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필요하다고 쓴 친구들 많았어요. 신기했습니다. 또 의생활에서는 대표적으로 세탁기도 많이 나오고 건조기도 나오고 생각으로 섬유유연제도 친구들이 많이 썼어요. 다리미도 쓰고 다리미판도 쓰고 옷 종류들을 쓴 친구들도 많았고요. 또 이런 거 쓴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우니 너무 귀엽죠? 다우니 섬유유연제의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죠. 빨래바구니, 물 먹는 하마 이런 거 쓴 친구도 있었고, 탈취제예요. 탈습제, 이제 습기를 제거하는. 그다음에 스타일러, 특정 전자기기의 전자제품의 이름을 쓴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궁금한 거 있나 또는 의지를 보여달라 했더니 이렇게 많이들 의견을 써줘서 선생님이 또 수업 준비하는데 힘이 났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선택 계속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단계, 집 구하기 단계를 좀 더 열심히 해볼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이 제일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했고요. 용어를 하나 익히고 마무리할 겁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집, 위치의 형태의 집을 찾아볼 건데요.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까? 예전에는 집을 구할 때 이런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소를 직접 찾아가는 경우들, 그래야지만 집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론 요즘도 그래요. 근데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집을 가상으로나마 한 번씩 구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 또는 어플들, 사이트가 있는데요. 막상 구하려고 들어가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복잡하고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주거 용어를 익히고 실제로 집을 여러분들이 탐색해 볼 거예요. 조건에 맞는 집을 선정하는 건데요. 오늘은 3차 시에서 다양한 주거 용어부터 익혀볼 겁니다. 왜? 자, 6년 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실제로 첫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 사이트를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업체 홍보는 아니고 그냥 간편하게 한번 실제로 가상으로 해보기 위해서 하나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다방
을 검색하면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여기 링크가 떠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런 페이지가 떠요. 자, 요런 페이지. 어떤 동네 어떤 방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이러면 이제 우리 지역을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 가까이에 있는 화원역을 검색해서 방 찾기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화원역 근처에 있는 집들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지도가 뜨고요. 이렇게 지도가 뜨고 여기에는 방의 종류들이 막 뜨게 되는데 하나 클릭! 요 방 클릭했어요. 클릭하니까 이렇게 떠요. 근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네모 칸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무슨 말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스크롤을 내려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 이런 화면도 뜬다는데 관리비, 뭐 전세, 월세, 단기 임대 무슨 말이지? 한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매, 중공연월 이런 것들 모르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요거 다 배우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용어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어지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교과서가 따로 준비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빈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필기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기하면 좋겠네요. 빈 노트나 종이가 이렇게 있다면 자, 좀 삐뚤어졌네요. 4월 29일 수요일 주제 선택 수업 쓰고요. 3차시에 오늘 수업 3차시 기초 영어 익히기 쓰고 1, 2, 3, 4 우리가 총 4개의 큰 분류로 해서 배워볼 건데 여기 안에서 내용이 잘 이해가 된다 하면 단어들만 쓰면 되고요. 내용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러면 이 단어의 설명을 옆에다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써둬야 나중에 퀴즈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꼭 적어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 구입 방법 한번 볼까요? 집을 구입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주로 대표적이에요. 매매, 전세, 월세.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럼 매매란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뜻합니다. 즉, 나 집을 매매했어. 바로 이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바로 누구? 내 집이 된다라는 거죠. 매매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 뜻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릴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계약 이후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라는 집이 있어요. 전세로 2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집은요, 집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럼 이 집 주인에게 2억을 줍니다. 그러면 일정 시간, 계약 기간이 있겠죠. 우리 2년 동안 이 집에 살게요 라고 하면 2년이 계약 기간이에요. 그럼 2년 후에 계약이 끝났네요 하면 집주인은 선생님에게 다시 2억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렇게 집을 빌리는 경우 또 세 번째 월세입니다. 뜻은 소액의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집주인에게 사용한 대가로 한 달마다 정해진 돈을 지불하는 건데요. 보증금이란 뭐야?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나 믿어주세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돈을 담보로 이 돈을 이제 가지고 내가 그 이후의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미리 맡기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큰 문제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을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월세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집 B가 있어요. 이 집은 월세로 나왔네요. 월세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집주인은 누구?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제가 5월부터 이 집에 살게요. 계약을 하고 5월에 30만 원을 냅니다. 그 다음 6월에도 어떻게 해요? 6월에도 30만 원을 내고 그 다음 달 7월에도 30만 원을 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돈은 돌려받나요? 안 받나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해가죠? 요게 우리가 주로 집을 구입하는 3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무슨 뜻일까요? 퀴즈. 월세 500,
슬러시 짝대기 36만 원. 이게 무슨 뜻이야?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뜻이야. 36만 원이라는 뜻이야. 이 뜻은 월세 한 달에 36만 원을 내는데 이 500만 원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이해 가나요? 앞에 있는 금액, 큰 금액이 보증금, 36만 원이 월세, 다달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이해 가죠? 요거 기억해 두세요. 퀴즈에 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면적과 방의 개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면적이란 뭐예요? 바로 공간 넓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와, 너 집 굉장히 넓다. 몇 평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제곱미터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1제곱미터는 0.3평 정도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100제곱미터면 약 30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공급 면적,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 이런 단어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전용 면적부터 첫 번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우리 집의 크기를 전용 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볼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슬러시를 기반으로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즉 우리 집 자체의 크기는 84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거실,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이고요. 자, 그 다음 공용 면적,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공용 면적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주차장, 복도 이런 것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는 공간을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든 집이든 너네 이 집은 크기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총 합친 공급 면적에는 우리 집 크기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의 크기도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서비스 면적. 이것은 무료로 주택을 만드는 사람들이 덧붙여준 면적인데 주로 아파트의 발코니나 베란다 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코니나 베란다 등은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봤을 때 거실, 침실, 욕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우리 집 밖에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공용 면적, 발코니 이런 것들은 서비스 면적이구나 이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방의 개수, 원룸 당연히 뭐겠어요? 방 하나, 원룸이니까 방 하나에 주방, 화장실이 있으면 원룸.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 하나에 주방, 화장실 대부분 이렇게 생겼고요. 투룸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투룸, 1.5룸 이런 식의 용어들이 있는데 정확한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방 하나와 거실이랑 같이 쓸 수 있을 만한 방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방 2개 또는 1.5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자면 현관에 들어와서 주방, 거실, 또 방 하나 이렇게 해서 투룸 또는 1.5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옵션과 관리비입니다. 옵션으로는 아까 그 사이트에서 내려보면 옵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풀 옵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옵션이라는 것은 주택 안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시설품을 얘기하는데 이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기구를 시설을 사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것들 주로 에어컨, 냉장고, 서랍장 등이 옵션으로 있습니다 하면 냉장고를 또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 옵션들도
고장난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또 관리비라는 것은 건물이나 시설 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이 관리비도 매달 내게 됩니다. 그러면 월세라고 생각하면 월세 플러스 관리비도 같이 내야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들은 집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새로 배운 단어 매매, 전세, 월세, 면적과 방의 개수, 원룸, 투룸, 옵션과 관리비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내용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니까 상식을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미리 한번 공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다음 시간 강의 바로 클릭해서 듣고 오늘은 과제를 3차시, 4차시 두 개를 합쳐서 과제 하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과제 낼 때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궁금해요 라고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